커넥터 빌더는 인티그레이션 서비스의 일부로 이제 새롭게 그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PI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위에서 각각의 서비스들을 호출에다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나의 연결로 이제 붙여서 쓸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커넥터 빌더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징으로는 유연하고 빠른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연결, 그리고 보다 빠른 워크플로우 생성, 그리고 사용자 간의 쉽고 빠른 공유, 그리고 높은 사용의 편의성, 그리고 높은 재사용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터 빌더를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거는 이 시간 마지막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빌드된 커넥터가 없을 때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그럼 당연히 커넥터가 없을 거니까 그럴 때 이 빌더를 사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API 호출이 필요할 때나 다양한 외부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는 이제 커넥터 빌더로 API도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래서 API의 동작 원리랑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I의 통신 동작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의 특정 정보나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을 하는 리퀘스트를 발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청은 특정한 형식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웹 API의 경우에는 HTTP 요청 방식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을 하거나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특정 정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 리퀘스트를 수신받아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등의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을 하거나 계산을 수행하거나 하는 등의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 작업 중간에 다른 시스템과의 통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정보나 기능에 대한 작업을 처리한 결과값에 대해서 회신을 좀 해야겠죠? 이렇게 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리스폰스라고 하고 리퀘스트를 발신을 했던 프로그램에서는 이 리스폰스를 받아서 이후에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응답 또한 특정한 형식에 따라 구성이 되어져 있고 웹 API의 경우는 대부분 JSON이나 XML 형식의 데이터로 반환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리퀘스트가 정확하게 이제 보내줘야 정확한 프로세스랑 리스폰스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리퀘스트 구조를 좀 먼저 살펴볼 건데요.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베이스 URL입니다.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URL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URL 뒤로 보통은 필요한 정보나 기능에 대한 주소가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에서 API 리퀘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베이스 URL은 모두 동일하고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만 호출 주소가 상이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신 프로토콜인데요. 보통 HTTP나 HTTPS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대상 프로그램의 가이드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1번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프로그램들이 보니까 HTTP나 HTTPS를 선택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프로그램의 환경이나 편의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신 프로토콜 메소드입니다. 수행 작업에 따른 메소드를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get이나 post, put, delete 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 프로그램의 가이드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호출 주소입니다. 그래서 앞서 베이스 URL 설명 시에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필요한 정보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베이스 URL 뒤에 붙는 그런 상세 주소가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이 주소가 들어가야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나 작업에 대한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는 작업에 필요한 정보나 변수 등을 말하고요. 대부분 API에서는 디스크립션에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스튜디오에서 API를 호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 2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인보크 코드.
그래서 API 리퀘스트의 전문을 코드로 인보크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리퀘스트에 필요한 정보들을 변수로 하여 원하는 전문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HTTP 리퀘스트입니다. 리퀘스트가 필요한 항목별 값과 디스크립션을 각각의 구분에 맞춰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도 인보크 코드랑 마찬가지로 결국엔 필요한 정보들을 변수로 해서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UiPath에서도 이 다양한 API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들이 앞서서 실습을 해봤던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랑 그 다음에 설명을 드렸던 커넥터 빌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넥터 빌더 실습을 좀 해볼 거예요. 폴리곤이라는 프로그램의 API를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곤은 주식 정보를 이제 API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픈 클로즈를 통해서 최고점, 최저점, 그리고 API 통신 상태에 대해서 값을 가져오는 커넥터 빌더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개인 API 키 발급을 좀 진행을 해주세요. 다들 클라우드에 다시 접속을 하셔서 저희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로 들어가 볼게요. 커넥터 빌더 우측 상단에 커넥터 빌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큐먼트 기준으로 빈 항목에서 시작으로 좀 테스트 이제 실습을 진행을 좀 해볼게요. 먼저 커넥터의 이름을 좀 입력을 해볼게요. 폴리곤 그리고 언더바 내 이름 10번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커넥터에 대한 설명은 또 밑에 하단에 적어주세요. 커넥터 뭐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여기에 뭔가 지정이 된 게 없지만 저희가 아이콘으로 이미지를 넣게 되면 여기에 지정되는 값이 바뀌게 됩니다. 만들기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우측 하단에 만들기 지금 기본 API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이 기본 API는 베이스 URL하고 통신 프로토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들어가게 되는 칸이 될 겁니다. 폴리곤 메인에서 닥스 도큐멘테이션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좌측에 보시면은 데일리 오픈 클로즈라는 메뉴가 있어요. 데일리 오픈 클로즈 여기 프로토콜부터 베이스 URL까지를 여기서 복사를 해서 가져갈게요. HTTP부터 polygon.io까지 여기 복사를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커넥터 빌더로 돌아가셔서 기본 URL에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페이지 매김 형식은 저는 없음으로 좀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값으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저장 한번 눌러 볼게요. 우측 하단에 저장 인증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증에 보시면 인증 형식을 이제 인덱스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지금 폴리곤에서 개인 API 키를 발급을 했죠. 그래서 퍼스널 어세스 토큰으로 PAT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자동으로 이제 어세스 토큰이 생겼을 거예요. 자세히 보기 눌러주시고 매개 변수 편집 클릭해 볼게요. 저희가 이제 여기 마이 토큰에다가 실제로 저희의 API 키를 입력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폴리곤으로 돌아가셔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좌측의 패널에서 이제 키스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요 키를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전체를 지우는 게 아니라 여기 마이 토큰 부분만 지우시고 요 마이 토큰 부분만 지우시고 입력을 해주세요. 내 개인 API 키를. 여기 앞에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공백까지.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우측 하단에 저장.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되지 않음이라고 있을 거예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다가 연결 추가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제 API 키를 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겠다라고 이제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연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측 상단에 커넥터가 연결됨으로 상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좌측의 패널에 보시면 액티비티 말고 API가 있어요. 그래서 API 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 리소스 그룹 생성 클릭.
기본 URL에 마우스 한번 대보시면 저희가 지정을 해놨던 이제 기본 URL이 자동으로 붙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써야 되는 호출 주소. 제가 호출 주소를 가져와야 저희가 쓰고 싶은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저희의 호출 주소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폴리곤으로 들어가서 도큐멘테이션을 보게 되면 저희가 써야 되는 서비스는 이거예요. 데일리 오픈 클로즈. 그 밑에 보시면 호출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출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여기 기본 URL 뒤에다가 슬래시가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호출 주소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표시 이름은 저는 그 서비스 이름하고 똑같이 세팅을 할 겁니다. 데일리 오픈 클로즈. 그러고 나면 메서드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폴리곤에 보시면 get입니다. 저희는 메서드는 get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get by id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만들기 클릭해 볼게요. 리퀘스트가 가능한지 리스폰스가 가능한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요청 보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요청 보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고 2024년 10월 31일에 AAPL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애플 주식입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하단에 응답 패널을 보시면 요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엔드포인트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리퀘스트를 보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헤더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저희 인증 키 같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발신이 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응답에 가보시면 이제 바디로 사실 응답에도 똑같이 들어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값들을 회신을 해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값들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만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서 이제 추출한 정보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제 프로세스에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퀘스트 여기 매개 변수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리퀘스트에서 사용을 했던 정보입니다. 매개 변수 정보입니다. 응답 필드 탭으로 또 넘어가 보시면 저희가 받는 여기에 있는 저희가 받는 그런 매개 변수들이 다 또 표기가 돼요. 이렇게 기본 API 정보에서 통신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URL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통신 프로토콜 메소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호출 주소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으로 파라미터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액티비티를 한번 또 만들어 볼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리퀘스트 받았던 화면에서 액티비티 디자이너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입력에는 저희가 이 두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하고 이게 선택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출력 탭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겠어요? 출력 탭. 여기에서 자동으로 뜨시는 분들이 있고 자동으로 안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답 필드 자체가. 그러면 자동으로 뜨지 않는 분들은 여기 가져오기 또는 추가 여기서 버튼 눌러주시고 응답 필드 추가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필드 이름을 하이, 데이터 형식은 스트링, 그 다음에 그냥 일반 형식은 더블 요렇게 한번 필드를 설정을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또 하이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우도 이제 응답 필드 추가,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도 응답 필드 추가. 여기서 선별됨을 클릭을 해주세요. 선별됨을 꼭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get record라고 하면서 이제 개체를 볼 수 있게끔 선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액티비티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체 선택에서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인 데일리 오픈 클로즈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데이트에는 저희가 뭐 특정한 날짜, 그 다음 스탁에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주식을 특정할 수 있는 거 입력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속성 표시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하이, 스테이터스, 데일리 오픈 클로즈, 그 다음에 로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그런 외계 변수인데 사용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속성 관리를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 속성 관리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 데일리 오픈 클로즈는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드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하이, 스테이터스, 로우 이렇게 세 가지의 값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게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시를 통해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를 여러 번 저처럼 하게 되면은 계속 버전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생성이 완료된 커넥터 빌더에 대해서 수정을 원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커넥터 빌더 편집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결된 키값이나 뭐 특정한 연결된 계정들을 변경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연결을 눌러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거를 한번 볼게요. 똑같이 빌드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연결한 정보들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액티비티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